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대공황 임박 터키 캐나다부터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늘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살짝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역시 사실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반등을 해주면서 투자자들한테 약간의 희망을 좀 심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캐나다랑 터키에서 대공황급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최근에 캐나다 중소기업 신뢰지수라는 이제 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9.11 테러와 닷컴 버블 때 이 지표가 여기까지 떨어졌었고요. 이 지표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까지 떨어졌었고 코로나 쇼크 때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즉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자신감, 내가 앞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경제 좋은 것 같고 나 먹고 살만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 지표가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면 이 지표가 떨어집니다. 즉 이 지표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경제에 뭔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관세 정책을 실현한다라는 이 공포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수개월 동안 이 지표가 60% 폭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냐? 코로나 쇼크 때나 리먼 브라더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9.11 테러 때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코로나 쇼크 때 요 정도 지표가 악화됐다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진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만큼 이 캐나다에 대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이 캐나다 기업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건데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만해야 경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나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거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쇼크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빠른 속도로 이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알 수가 있고 중소기업 망가지면 이제 경제는 망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줄고 있는데 캐나다의 소비 심리도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코로나 쇼크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다? 사람들이 부동산 안 사고 주식 안 사고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기업들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제 금융위기랑 코로나 이래 역대급 최악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캐나다 경제가 뭐가 나랑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무너지면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가장 많은 이제 무역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가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안 좋고 기업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물건을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이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캐나다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캐나다의 소비 심리나 중소기업들의 심리가 여기까지 무너졌다라는 건 이미 붕괴가 시작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로 소비자 심리나 중소기업들의 이제 자신감이 여기까지 꺾였는데 아무런 일이 안 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든 금융위기든 9.11 테러든 뭐든 터질 때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게 터지거나 이미 터져서 이제 뭔가 번져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터키가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워낙에 이제 리라화가 폭락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터키 리라화가 최근까지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로 97% 정도까지 리라화가 폭락을 해서 달러 대비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터키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래로 지금 막 이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터키 주가가. 근데 2008년 이후에 거의 최악이다 싶을 정도의 주가 폭락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폭락세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래 최악인 수준이에요. 그럼 터키는 왜 이러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탄불 시장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다음에 지금 막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위 억제를 위해서 이스탄불의 출입 여행을 제한했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정치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탄불의 시장을 범죄 조직의 지도자로 의심받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시장이 범죄 어떤 조직에 연루된 카르텔에 연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장이 이제 묶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조지아도 뭐 미국도 뭐 캐나다고 뭐 이게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파에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시도를 한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서울시장을 지금 이제 보수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좌쪽에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이거를
억제하고 이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이제 펼쳐지면서 막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막 지금 막 시위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까지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윤석열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도 불안해지고 그럼 정치적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터키 상황을 보게 되면 터키 중앙은행에서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입니다. 10조 원 상당의 외환을 매각하고 변동성을 제한하고 외환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동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중앙은행은 일주일 동안 레포 경매를 중단하고 당일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처럼 막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보는 느낌이고, 어쩌면 한국이나 세계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이제 어려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이 뭐 두 나라가 망하든 말든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계 경제 위기는요 여러분들 대공황이 터질 때 미국부터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부실했던 곳들부터 한두 개씩 터지다가 결국에는 가장 우량한 곳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경제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파산도 하고 막 이제 환율도 망가지고 막 별의별 사태를 다 겪고 있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미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치 현재 부자들은 끄떡없는 상황이고 중산층하고 서민층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국가들로 봤을 때도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이 막 지금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국가나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다. 잘 먹고 잘 사는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 내부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미국 내부로 봤을 때 미국도 이미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버티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실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러셀 주가지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주식들, 중소기업 지수인 러셀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쭉 하락을 하는 추세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도 꺾인 상태예요. 러셀 2000이 급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러셀 2000 지수, 즉 중소기업의 주가 지수가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실물 경기를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 주식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경제도 좋은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랑 중소기업들, 그쵸?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힘들면 어때요? 실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침체의 조기 경보 기능을 러셀 지수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러셀 지수는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터지려고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본질은 관세를 통해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주요 정책인데, 지금 트럼프는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관세를 갑자기 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기업들과 개인들이 자금난에 직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러셀 20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30%는 어때요?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 쉽게 말해서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러셀 2000 지수에서 30%나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상장이 안 된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하겠죠. 특히 주요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코로나 쇼크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좀비 기업들의 수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 즉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건 경제가 별로 이제 안 좋다, 튼튼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좀비 기업 수가 30% 수준이나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좀비 기업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무수익 기업들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지금 주가 지수도 버티고 대기업들 주식들이 많이 안 떨어진 건데, 지금 그게 중소기업들부터 부서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조금 소름 돋는 지표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지표 보시지 말고 이 지표만 봐도 와 이거 좀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표는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반도체 섹터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렇게 쭉 올라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것 같으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닷컴 버블 때 당시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은 AI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인터넷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이제 한 집당 이제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설 거고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게 바로 닷컴 버블 때인데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 한 0.5배 정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시총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는 버블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이 표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이 반도체 쪽에 돈이 확 몰렸다가 확 떨어지면서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쭉 반도체 쪽에 미친 듯이 몰렸다가 주가 꺾이면서 이제 막 지금 반도체 비중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쭉 이제 오랫동안 상승을 해줬다가 고점에서 지금 막 버티지 못하고 추세를 깨고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반도체 지수가 깨지는 게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이제 굉장히 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닷컴 버블 때랑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꺾여서 꺾이는 게 더 이제 회복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 한번 피레칭 꽂고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쭉 올라갔다 쭉 꺾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의 중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쌓여왔던 버블이 막 터져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왜 경제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물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12월 내에 6%까지 물가가 높아질 거다. 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높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관세 정책이든 뭐든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관세 정책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지금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높게 보면은 실제로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확실하죠. 지금 데이터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때요? 물가는 더 오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진짜 크게 박살나면 이것도 잡히겠지만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다. 경제는 박살나는데 이게 물가는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미국 주가지수가 나스닥이 고점에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올랐고 진짜 이제 뭐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나? 뭐 아직 하락장 시작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이제 조정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요번 1분기에만 가계자산, 미국의 가계자산이 3조 달러가 증발을 했대요. 여러분들 3조 달러면요 여러분들 현재 환율 1450원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무려 4350조 원이라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가계에서 4350조 원이 요번에 증발을 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돈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 대부분 다 투자로 잃었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쭉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상위 10%들이 경제를 굴리고 있어요.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이면 그중에 50은 상위 10%들이 다 벌어들이고 있고 미국 주식의 87%인가가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상위권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미국 경제를 다 굴리고 있는데 요번에 주식시장 증발했잖아요.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폭락했죠. 팔란티어. 그러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부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상위 10%들이 굴렸던 시장이었는데 우리 상위 10% 형님들이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확 줄겠죠. 그래서 주식 급락은 곧 대공황 유발 시그널이 될 만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대공황이 시작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보게 되면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금 거치고 있고 가격이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터지잖아요. 요번에 미국이 경제가 성장할 때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중국은 지금 그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요번에 이제 조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워낙에 지금까지 버블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중국이랑 유럽이랑 중국 쪽으로 이제 가면서 미국이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중국이랑 유럽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띄어지고 있는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 미국 경제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중국도 무조건 2차 위기 옵니다. 중국은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약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박살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공장 같은 국가고요.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이 중국을 통해서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로 중국은 동시에 전 세계 최대 소비처예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제가 최근에 롯데그룹이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석유화학 쪽 이제 섹터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왜 힘들어졌냐? 중국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케미컬 쪽 수요가 줄어들어서 롯데케미칼 매출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근데 미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중국도 다시 무너질 거고 한국도 2차로 무너지는 이런 도미노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채널 요번에 이제 10만 찍고 나서 아예 제가 채널 이제 상단에다가 고정을 했어요. 메시지를 뭐라고 고정했냐,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경제 위기 데이터 전문 채널이다 이렇게 아예 제가 이제 못을 박아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나기가 오기 전에 미리 우산을 챙겨야지 소나기가 오고 나서 우산을 챙기면 늦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거는 이미 오기 전부터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미리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대비를 해놔야 경제가 박살나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나기라는 경제 위기라는 소나기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우산, 우비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자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함께 소나기를 피해 나가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채널이 이번 3월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해서 특별 강의를 이번에 월말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10만 기념 월말 특강 거래량으로 급등주를 잡아라. 주가가 폭락을 하건 주가가 상승을 하건 지수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나는 어느 순간에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표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지. 코스피가 급락을 하건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에건 언제든 상한가 터지는 종목은 맨날 나와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장 초반부터 잡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 다 무료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이고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 당일 급등주랑 주간 급등 예상주를 잡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려 볼 건데 제 스승님의 노하우, 스승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이 라이브 방송 그대로 이제 입장해 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요 이제 월말 특강 내용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